자, 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사물은 그 사물의 실제 모습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은 과연 실제 모습일까?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초속 29만 9792.458km죠.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이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단 8분 19초 만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파커 태양 탐사선은 그 속도가 시속 65만 킬로미터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초속 192km인데요. 이 엄청난 속도도 사실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와 비교한다면 사실 굉장히 느린 수준이죠. 빛의 속도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죠. 따라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질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히어로물이나 SF 영화에서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빛의 속도는 엄청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우주의 크기를 대입한다면 이 빛의 속도는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느린 수준에 불과하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의 기술로는 다른 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물질들은 빛이 반사되어 눈에 도달한 결과를 보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물체는 실제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를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1m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형태의 빛이 반사되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측자는 상대방의 3.3 나노초만큼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로 표현하자면 0.00000003초입니다. 말하기도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물체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물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우주로 접근해보죠. 다른 지구로부터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빛이 도달하기까지 약 1.3초가 소요되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현재의 실제 모습과 위치가 아닌 바로 1.3초 과거의 모습과 위치인 거죠.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한번 점점 멀리 가보자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AU로 광속에서 표현한다면 8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에 태양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은 빛의 속도로 14분이 걸리는 거리로 14분 과거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멀리 나가보죠. 현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인류의 다음 개척지인 여러 행성 후보가 있습니다. 4.2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빛의 속도로 도달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만약 이곳에 실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이 외계 생명체가 인류의 문명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망원경의 렌즈가 클수록 망원경은 더 많은 빛을 수집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문명이라고 해도 이런 거대한 망원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해보죠. 목성의 지름은 약 1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성 178개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렌즈를 가진 망원경으로 지구를 관측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역시 4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관측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4년 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런 시간의 차이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을 관측할 때와 다른 은하를 관측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존재하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약 2만 5천 광년으로 우리가 은하 중심부를 관찰한다면
25,000년 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현재는 2023년이니까 약 2023년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관측한다면 아마 수십만 킬로미터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할 거고, 지구를 관측했을 때 이곳의 시간이 밤이라면 관측자의 시선에선 지구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까만 점의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인류 문명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의 빛들이 존재하지만 2023년 전의 모습을 보는 관측자는 지구의 현재와 같은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들로 행성을 밝게 비추는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만약 110억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진 망원경이 존재한다면 인간 하나하나를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관측자는 로마 제국과 고대 문명을 관측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으로 이루어진 원삼국 시대의 전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로 아마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사건인 예수의 탄생을 두 눈으로 관측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외계 생명체니까 어쩌면 두 눈이 아닌 한 개의 눈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안드로메다 은하로 향해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의 모습이겠죠. 이곳에서 바라보는 250만 년 전의 지구 행성의 모습은 푸른색을 띠는 행성으로 현재의 모습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없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돌을 도구로 사용하는 전혀 탐낼 만한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인원의 모습으로 관측될 것이죠. 자,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NGC 687이라고 명칭된 콘도르 은하는 약 2억 1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로 그 크기는 52만 2천 광년에 이릅니다. 이 은하는 현재까지 가장 큰 나선 은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만약 이곳에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망원경이 존재한다면 2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륙은 존재하지 않고 지구 최초의 대륙인 판게아 대륙으로 관측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공룡들이 실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모습을 관측하는 지적 생명체는 푸른빛을 내는 행성으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오늘날 나사와 같이 발표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130억 광년 떨어진 GNZ11 은하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임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 은하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위치에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했을 수도, 아니면 비어있는 우주 공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인류의 기술로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최첨단 우주 망원경들을 통해서 관측되는 다양한 은하에는 실제로는 인류보다 발달한 문명이 존재하지만 먼 거리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행성으로 배제된 행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그 문명은 끝났을 수도 있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실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우주는 신비롭다라는 말을 넘어서 우주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빛의 속도를 이용한 재밌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